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이재은. 저자는 현재 MBC 뉴스데스크의 진행을 맡고 있다고 하네. 10년간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익혀온 모닝 루틴, 시간관리법, 공부법, 슬럼프 극복과 늘 감사하는 삶의 비결을 담았다고 해. 들으면 다 아는 말이잖아 싶지만 나는 살아내지 못한 부지런함, 또 자신의 분야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공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다시 시작해보자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정리해봤어. 6가지 주문이 있는데 첫 번째 주문이야.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꿈에 닿는다. 쉬지 않고 도전하라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타임터너가 필요한데 물리적인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어진 시간을 양질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야.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처음으로 아나운서를 꿈꾸었고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고자 열심히 달려왔다고 해. 아나운서라는 꿈에 한 발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했다고 하네.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고 방송 동아리 활동, 인턴 기자, 영상 공모전, 소소한 아르바이트까지 공고가 뜰 때마다 시험도 보러 다녔다고 해. 그리고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 쓸모없는 경험은 없더라는 것이야. 그래서 그거 지금 시작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말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멈추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겠지. 진짜 두려운 것은 도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할 때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네. 도전은 다른 이름의 기회라는 것이지. 어떤 꿈이든 기다림과 인내는 필요하다는 것. 처음 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리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실수들, 두렵고 막막했던 순간들이 모여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은 새벽 5시 따뜻한 차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야. 2014년부터 새벽 5시 라디오 생방송을 했다는 저자는 세상을 여는 아침으로 5년간을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4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만 깨어있는 것 같은 적막감에 서글퍼지기도 했는데 정작 밖에 나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더라는 것이야. 그래서 엄청 부끄러웠다고 하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세상사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 새벽에 일어나 보라고 하네. 이것만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내 인생 내가 주도해서 꾸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얻는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이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행동한다는 것이야.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들은 계속 발전한다는 것이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그래서 늘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야. 그리고 네 번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이라고 하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루를 좀 더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보내는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자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야. 처음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새벽 기상이 새벽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매력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 그래서 무기력은 이제 그만. 내 하루는 내가 주도한다고 큰소리치네. 경력에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의 시간이 아침 시간이라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자는 읽고 싶은 책을 원서로 읽고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영어 신문을 보면서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도전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야. 저자에게는 유튜버 시작이 그것이라고 하네. 일에 치여서 휘둘리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루 1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도전하라고 해. 매일 아침 도전의 기상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고 해. 즐겁게 눈 뜨는 저자만의 모닝 루틴이 있는데 중요한 거 꾸준히 차근차근 하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이지. 일어나서 할 일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네. 아침에 마실 차라든지 달달한 간식거리, 그리고 아침에 하고 싶은 일 또는 읽고 싶은 책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도 좋다고 해. 알람은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바로 일어나서 침구 정리를 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따뜻한 찬장과 경건한 마음밭을 위해서 아침 명상을 권하고 있어. 저자는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한다고 하네.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주문,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것. 그렇지? 오늘 내가 비리비리 살면서 멋진 내일이 주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멍청한 것은 없는 거잖아. 저자의 특별한 일상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저녁 시간에 뉴스이지만 출근은 아침 일찍 한다고 해. 그리고 출근 이후에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그 스케줄에는 신문 읽기, 스크랩, 최대한 다양한 기사를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저자의 말로 정리한다고 하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다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잡으라고 해. 1일 목표, 1년의 목표, 5년의 목표처럼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적당히 어렵고 도전적인 게 좋다고 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저자는 독서하기가 1년에 50권 읽기라고 하네. 그래서 월로 나누면 월 4권, 4권.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 그 한 권을 위해서 매일 아침 30분씩.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나 텀새에도 읽는다는 것이야. 그리고 영어 회화는 야구 인터뷰를 영어로 할 수 있도록 이 목표라고 해. 그래서 아침에 30분씩 화상 영어 회화를 듣고 저녁에는 영화를 본다고 해. 그리고 토익 점수 올리기도 990점까지를 목표로 잡고 하루에 20개씩 영어 단어 외우기를 하고 영어 신문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달성을 위해서 주 1회 영상 업로드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해. 만족도 200%의 일상을 사는 첫걸음으로 하루 일정을 적어보라고 해. 일기를 쓰듯이. 그리고 하루 일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적으라고 하네.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A4를 예를 들면 A4를 4등분해서 한 일부 4등분해서 첫 번째는 업무, 자기 업무에 관한 거, 저자는 뉴스가 업무기 때문에 거기 적힌 게 신문 스크랩, 시사 라디오 듣기, 그 중에서도 뉴스쇼, 시선 집중이라고 해놨네. 모니터링에 KBS, SBS, JTBC까지. 그리고 오늘 뉴스 공부, 앵커 멘트 작성하기가 있어. 그리고 하루의 루틴에서 큐티, 말씀 묵상, 감사일기, 운동, 영어 공부, 유튜브 편집, 글쓰기가 있고 약속 미팅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랑 언제 어디서 부분 그리고 남은 한 면에 살 것, 할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에서 샴푸를 구매한다, 책을 주문한다, EV 인후과 이렇게 적혀 있네. 하루하루가 빛나는 나만의 플래너를 만들려고 해. 맨 윗부분에 오늘의 날짜를 큰 글씨로 적고 그 밑에다가 내게 힘이 되거나 도전과 자극이 될 좋은 문구를 적는다는 것. 그리고 30분 단위로 스케줄을 채워 나가는데 꼭 해야 할 일, 시간 이동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일정을 먼저 적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루 스케줄을 평가하기가 있어. 플래너에는 하루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보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도 적으라고 하네. 실현 가능한 계획만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문구사랑이 좀 특별한데 계획할 힘을 주는 플래너의 파트너로 나만의 문구에 길들이기가 있어. 이 사람은 뭐 만년필에 대해서 또는 뭐 갖가지 색사인펜 같은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 그리고 정말 뭐 신기한 말이다 생각한 건데 죽은 시간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 아무리 완벽한 계획 속에도 생기게 마련인 짜투리 시간.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라고 해. 영어 단어 외우기나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같은 것으로 말이야. 잘 쉬는 것도 하루 루틴이기도 하고 특별히 잠깐 멈춤을 이야기해.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자는 것이야. 그래서 새벽 공기나 또 뭐 짜투리 시간에 바라보는 하늘 이런 거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자고 해. 네 번째 주문이야. 나를 성장시키는 매일의 공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래? 라고 하네. 방송은 기술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해. 그 중에서도 스포츠 방송은 배경 지식이 없다면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 성장이 보이면 공부가 즐겁다는 것. 그리고 공부한 시간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공부한 것이 현장에서 쓰이고 그것이 성과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험을 해보면 공부는 즐거움이 되고 그 성취감을 한번 맛보면 절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지. 한 번쯤은 미친 듯이 몰입해 보자고 하네. 단 10분을 위해서 1시간을 공부하는데 단 하나의 질문을 위해서도 미리 공부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저자는 7개의 일간지와 하나의 경제신문 그리고 영어신문을 본다고 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하고 넘치는 정보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문 스크랩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핵심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아나운서로서 하는 신문 스크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핵심 내용 파악하기야. 전체적으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고 대강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표시 부분을 읽으면서 생소한 단어나 의미 파악을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기억할 내용은 포스트잇에 정리하고 중요한 것, 꾸준한 업데이트가 생명이라고 하네.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부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준다는 것이야. 5번째 주문, 잘했어, 애썼어,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마음의 힘이라고 해. 퇴근 이후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 처음에는 내 하는 거 어땠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묻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야. 타인의 말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야. 내가 뜻한 대로 살고 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지. 나다움을 무기로 만드는 법, 내면을 충실히 갖추자는 것. 열심히 하는 것과 애쓰는 것은 다르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구두를 신고서는 절대로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자는 것이지. 의미 없는 비교를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집중하자는 것이야. 결국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나라는 것이지. 비판에 흔들리지도 말고 칭찬에 춤추지도 말라고 해.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생각만으로도 피곤하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야.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설렁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 그만하면 잘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만의 리듬을 즐기자는 것이야. 힘을 빼고
먼저 슬럼프가 오거든 힘부터 빼고 마음을 비워보자고 하네. 즐기라는 것이야. 어차피 여기는 내무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나에게 조명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잘 쉬자. 슬럼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일 뿐이니까 오늘의 광야를 어떻게 지날 것인지 고민하라고 하네. 가끔은 혼밥으로 내적 에너지를 충전하자고 해.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추천하고 있어. 꾸준히 하자는 것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언젠가는 부캐가 본캐가 될 수 있도록 취미로 시작한 것이 내 주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6번째 주문은 가벼운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야. 멈추지 않으니까 때가 오더라는 것이지. 입사 후 몇 년 동안은 아주 이른 새벽이나 심야 시간에 하는 방송을 주로 맡아서 했다고 해. 밖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짧은 코너에서 소식을 전한다거나 이런 것.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대체 너는 언제 TV에 나오는 거냐고 물었다고 해.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에 집중하자고 해. 그래서 어느 날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이지. 저자에게 롤 모델은 현존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인 커쇼라고 하네. 그는 10년 동안을 꾸준하게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받기도 어려운 정말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이라는 상을 3번이나 받았다는 것. 그리고 2014년에는 46년 만에 투수로서 내셔널리그 MVP까지 달성했다고 해. 커쇼가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꾸준함이라고 하네. 그는 평소 자신의 루틴을 가장 잘 지키기로 유명하다고 해. 매일 정해진 훈련의 양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하루도 그러지 않았다고 해. LA 다저스의 역대 감독들의 말에 있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꾸준하게 훈련하는 선수라고 해. 커쇼처럼 일관성 있는 선수를 본 적이 없고 그는 지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꾸준함과 성실함이야말로 재능을 뛰어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이야. 작은 말버릇이 많은 것을 바꾸니까 말 조심하고 좋은 말을 쓰라는 것인데 기쁜 하루가 되세요. 살맛 나는 하루 되세요. 긍정적인 단어를 퍼뜨리는 전도사가 되기를 하네. 말은 전념성이 강하고 그래서 감사일기로 말 습관을 만들자고 해. 말에도 훈련이 필요하니까 사소한 습관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목표는 습관이 연료가 된다고 하네.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 심플하지만 튼튼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스케줄 만들기부터. 그래,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들은 이야기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나는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후회가 되고, 좀 더 나도 열심히 살 걸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제대로 해봐야지 하는 도전을 받은 책이거든. 모두들 다 성리하기를. 안녕.